가요광장 배드 테이스트.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우신데 어디 외출들 안 하고 또 저희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영화 친구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은 저희가 우연찮게 명절하고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겹쳤었네요. 그래서 출연을 2주간 못하셨던 스탠리 형이 옛날 영화 이야기, 요즘 영화 이야기 전해주시는 스탠리의 시네마 올드 앤 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탠리 형,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스탠리 형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는데 파고님 왜 너무 단촐하지 않아요? 오늘 왜 우리 둘밖에 없죠? 예, 섹스 심볼 한다니까 다 도망가셨나요? 다른 분들은? 예, 우리 닥두님이나 뭐 다크님, 병자님 같은 경우는 섹스 심볼보다는 뭐 스플래터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로봇 심볼, 맞습니다. 뭐 스플래터 심볼. 그러지 않아도 크리스님하고 저하고 참 형제지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욱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볼륨이 좀 작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세요. 예, 추워졌어요. 그니까 말이죠. 저 예. 그저께까지 선풍기 틀었는데 어제부터 히터 틀었습니다. 반바지 안 입으셨나요 오늘은? 입었습니다. 바지는 반바지로. 예, 아이고 쇼메이님, 과감하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또 오늘 프로는 원래 돈 받은 만큼 하는 게 맞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임은 예. 누가 지는데요? 책임은 뭐 나는 안 지지. 예, 오늘 과감한 방송 나가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님을 위한 소품. 예, 왜 이게 소품인지 모르겠지만, 예, 채널 정지 먹어도. 예, 정지 먹어도 한번 뭐 화제 일으키고 정지 먹죠 뭐. 예, 예, 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스탠리 형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할리우드 섹스 심벌이고요. 사전에 예고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지인 찬스를 좀 쓰기 위해서 아이템 고갈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닥두님하고 버스터 키튼 특집을 했더니 아주 그 들으신 분들 호응도 좋고 닥두님의 장기가 빛을 발하는 시간 같아서 멤버들의 장기를 하나씩 소개하는 크리스님과 할리우드 섹스 심벌 여자편, 우디님과 할리우드 섹스 심벌 남자편, 그리고 병자님과 한편, 그리고 다크님과 한편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스탠리 형이 아이템 고갈 때문인가? 그렇다고 봐야지. 예, 저희 멤버들과 함께 옛날 영화 이야기, 요즘 영화 이야기 해주시는 시간 중에 뭐 지난번엔 사실 뭐 닥터님하고 했었죠. 오늘은 주로 크리스님과 함께 헐리우드의 섹스 심볼 여성 배우 편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남성 배우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예. 오늘 여성 배우만 다룬다고 불만이 있으실 그 영화 친구분들은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예. 소문에 의하면은 스탠리의 시네마 올드 앤 뉴 헐리우드 섹스 심볼 남자 배우 편엔 예. 스탠리 형이 정작 출연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예. 양은봉님하고 이블레이드님하고 우드님이 진행을 하고 저는 자료만 찾는. 예. 예. 그리고 베이커님이 한국에 계시면 꼭 참석하셨을 텐데 그분이 한국에 안 계셔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후끈 날아오르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지 들어 끝날 때 한 번 더 공지를 드릴 텐데 오늘은 예고 없이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남자 배우 할 때는 그 베타 게시판이나 팟빵 게시판에 이 배우를 다루어 달라라는 요청 올리시면 저희가 적극 자료 조사하고요. 단 뭐 이리스 알바라든가 이런 사람은 제가 안 다루는 걸로 도발을 한번 하고. 예, 저의 영원한 팬이신 쇼메이님이 또 슈퍼챗 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크리스님 파이팅이라고 또 김나미님이 슈퍼챗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섹스 심벌. 네. 사실은 아무리 현대 사회가 됐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섹스라는 표현을 이런 공중파 매체라든가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여전히 꺼려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쉽지가 않죠. 예. 이게 이제 시대상에 조금 따라서 변하는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땐 70년대에는
매체에서 섹시 내지는 섹스라는 말 자체를 뭐 활자든 뭐 언어 단어든 표현하는 게 드물었고 8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그게 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그 연예인을 상대로 섹시하다 그러면은 그 칭찬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섹시 여배우, 섹시 가수. 근데 지금 만약에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 상대로 아 섹시하다 이러면은 바로 매장되는 그렇게 이제 시대가 또 바뀐 거죠. 예, 아라리 더 킴님이 또 슈퍼챗 써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제가 좋아서 그런가 오늘 초반부터 슈퍼챗 막 쏟아지네. 저희 팟캐스트가 뭐 영화 팟캐스트계 제일 섹시한 진행자께서 영화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여전히 섹스란 표현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유일하게 허용되는 용어 같아요. 섹스 심벌. 그거는 이제 이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제 넘어온 말이기 때문에 그 헐리우드 섹스 심벌 이런 말은 마치 우리가 라디오라든가 컴퓨터를 쓰듯이 또는 옛날에 기사들이 외신을 인용하면서 누구 배우가 헐리우드의 섹스 심벌로 떠올랐다 이런 기사가 인용되면서 약간 좀 죄책감 없이 제가 한 말이래 내가 한 말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이제 쓰이기 시작한 거죠. 요새도 많이 쓰이나요? 요즘에도 뭐 쓰이긴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락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들어 오히려 좀 그 여배우 참 섹시해. 그 여배우 성적 매력 있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꺼려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아, 좀 조심해야죠. 정치적 올바름 혹은 뭐 젠더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바바야가님이 좋은 말씀하셨네요. 육감적이다라는 말을 옛날에 썼는데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하게 들린다. 예. 육, 몸, 신체, 감각적이다. 신체가 감각적이다. 이거 더 이상하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성적 매력이 있다. 무슨 의미죠? 성적으로 끌린다. 그리고 현실이든 판타지든 저 사람을 자기의 벌써 영어 나오잖아. 나도 말하기가 꺼려져. 인터코스에 파트너로 삼고 싶은 매력을 느낀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어떤 여배우뿐만 아니라 어떤 이성 배우에 대한 굉장한 매력으로 그리고 그것을 주 무기로 삼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있었죠. 그럼요. 언제부터 그런 성적 매력이 있다, 섹시하다, 혹은 섹스 심볼이다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건가요? 사실 그 의미에 내재된 거는 뭐 아주 오래됐었을 거예요. 그 말을 쓰지 않았다 뿐이지 영화가 탄생하고 처음에는 뭐 스타라는 말이 먼저 나왔겠죠. 그래서 아주 오래 내려가면은 뭐 마릴린 디트리라든가 메리 픽포드도 섹시하다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100년 전 영화 스타들도 사람들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은 뭐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나라를 알고 있는 미국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실 미국은 청교도 유럽은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나라를 만든다. 이래가지고 건설된 국가다 보니까 겉으로라도 성적인 거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의미는 섹시하다는 의미라도 그런 말을 쓰진 않았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이제 50년대 60년대에 거치면서 서구 사회 성해방, 페미니즘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부터 특히 성해방이 나오면서부터 섹시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뭐 금기가 아니게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예, 지금 말씀 끝나신 순간 우리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아이고, 슈퍼챗 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김현미님 감사드리고요. 예, 건강미 있다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오르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풍만이란 말도 잘못하면 좀 오해가 있고, 하여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표준 체중보다 약간 비만인 사람, 파고님 건강미 있으시네. 그러면 맥이나 딱 이렇게 돼요. 저 형이나 맥이나 이래서 건강미란 말도 사실 쓰기가 쉽지가 않죠. 예, 하여튼 뭐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즘 뭐 젠더 이슈가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럼요. 감정이 더 중요하죠. 아니, 심지어 미국에서 이제 운동기구 광고에서 이제 좀 날씬한 여자가 나와서 이
운동기구를 쓰면은 뭐 이렇게 몸매가 이런 식으로 음, 된다. 음. 이렇게 광고를 했다가 최근 광고였거든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소송 안 당한 게 왜 다행이네. 그렇게 제한을 두느냐. 그래가지고. 날씬한 사람만 예, 예. 미국은 좀 예민할 거야. 워낙 거기는 좀 풍부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섹스 심볼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쓰던 표현은 아니고요. 해외에서부터 쓰던 헐리우드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넘어왔다고 봐야죠. 그럼 최초의 섹스 심볼 하면 누구를 우리가 연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섹스 심볼이라는 말 자체에 어울리는 배우는 역시 뭐 MM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 그전에 리타 헤이워드라든가 피넛걸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핀업걸, 네, 예. 그전에는 피넛걸 내지는 뭐 브로마이드에 나오는 예전에도 이제 스타를 이렇게 대상으로 삼은 어떤 뭐 사진이라든가 사진첩 같은 거 이런 거 판매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넛걸이라는 표현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그 관물대에다가 사진 붙여놓을 때 이제 핀으로 딱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핀으로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달력이라든가 조그만 사진을 붙여놨던 여배우의 사진에서 나온 말이 이제 핀업걸. 그리고 아무리 짬이 높은 상사라도 아무리 쫄다고라도 피넛걸은 건드리면 안 되는 굉장히 존중받았던 그 참 이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터를 버티게 해줬던 나의 여신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섹스 심볼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피넛걸도 사실은 나중에 나온 섹스 심볼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고 하여튼 봐야죠. 성적 매력을 중요시하는 그렇죠. 거죠. 예. 전체적인 매력. 아니 그래서 제가 저 핀업걸은 조금 생소해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의외로 사진 말고 그림도 많던데. 아 그림도 있었습니다. 뭐 전문으로 그리는 분도 있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베티북 같은 이제 만화 캐릭터 같은 경우도 만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의 굴곡이 아주 그냥 기형적일 정도로 좀 심하게 묘사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누구는 피넛걸의 원조가 실사가 아니라 베티북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베티북은 뭐 미국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라이언 일병고학에 보면은 포로로 잡힌 독일 군놈이 소통한 납시고 I like American music, I like Hollywood 뭐 뮤직 뭐 무비 그러면서 베티북 뽀뽀뽀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올 정도로 유럽에서도 인기가 높았다라는 거죠. 피넛걸하면 쉽게 우리 크리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림도 있다. 여러분들이 뭐 세계대전 영화 보시면 전투기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 그런 것들도 일종의 피넛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아 그러면 본격적인 섹스 심볼의 붐을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마릴린 먼로다. 명칭과 실존이 맞아떨어지는 본격적인 케이스는 역시 그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릴린 먼로는 그 자체가 플레이보이 모델이기도 했었죠. 누드 사진을 찍었었죠. 맞습니다. 무명 시절에 영화 배우로 오. 데뷔하기 전에 완전 누드는 아니고요. 누드에 살짝 뭔가를 걸친. 세미 누드?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모델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어쨌든 풀 누드는 맞는데 다 보여지지 않고 풀 누드 상태에서 살짝 그 실크 스카프 같은 걸 걸친 그런 모델이 그런 사진이 있었죠. 가릴 건 다 가린. 위에는 안 가린.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사진이 공개됐을 때 예. 오히려 또 동정 여론이 불었다 그러더라고요. 유명해진 다음에 그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니까 넘어가 주자.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저희 자매 방송인 무비프레스에서 고쌤이 내가 봤던 여태까지 마릴린 먼로를 다룬 컨텐츠 중에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뭐랄까 내용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주셨으니까는 저희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고쌤 편을 한번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플레이보이가 소수 매니아들을 위해 한번 그 한동안은 누드 사진을 아마 안 실었었을 거예요. 다시 아마 누드 사진을 싣기 시작하면서 창간호를 한번 복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표지 모델로 삼았던 것이 바로 마릴린 먼로였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억도 있고 마릴린 먼로 하면 벌써 또 우리 영화적 내공이 높으신 쇼메이님이 게시판에 써주셨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 어떤 섹스 심볼의 이니셜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BB 브리짓 바도 그리고 CC 클라우디아 까르디날레. 예.
이 세 여배우가 그 반복되는 이니셜로 전 세계 어떤 섹스 심볼 내지는 아주 육감적인 여배우들로 그 당시에 아주 전 세계를 3등분 했었네요. 그 세 배우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도 역시 이제 1 마릴린 먼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그 다음에 이제 브리짓 여사는 이제 개고기 때문에 한국에서 밉상이 돼가지고 브리짓 여사도 좋아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고기를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뭘 한다고 이렇게 한국의 그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 떠드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불쾌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배우 외적인 이유로 조금 멀어졌습니다. 예, 저도 CC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제가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CC는 그냥 섹스 심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죄송할 정도로 뭔가 또 있어요. 예, 그 이제 마릴린 먼로가 어떻게 보면 섹스 심볼의 대장정의 막을 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또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섹스 심볼들은 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 주제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딱 닥터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쇼세이크 탈출의 달력걸 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 빵에 들어갔을 때는 리타 헤이워드. 그렇죠. 좀 지나면은 마릴린 먼로. 그리고 이제 60년대 가면서 그 라켈 웰치로 이제 바뀌거든요. 영화 볼 때 나온 것도 리타 헤이워드. 처음에 리타 헤이워드입니다. 리타 헤이워드가 유명했던 거는 쇼생크 탈출의 원제가 뭐였죠? 무슨 리타 헤이워드 뭐 소설 원제는 쇼생크 리뎀션이 예. 아니에요. 예, 그럴 거예요. 예. 그 리타 헤이워드가 유명해진 거는 영화 속 길다란 영화 속에서 장면도 그렇지만은 그 핀업 그 사진이 그 일화가 있어요. 그 사진기의 조명이 후면을 비치는 백라이트가 꺼졌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샤다를 누르는 바람에 이 리타 헤이워드의 골상이 아니고 하여간 그 몸매 윤곽이 골반 아니고 어쨌든 그 원래 그러니까 조명이 플랫하게 전체가 밝았으면은 배경이 이제 나와가지고 리타 헤이워드의 몸매의 어떤 곡선미가 곡선미 덜 나왔을 텐데 조명이 꺼진 바람에 그게 이제 그대로 잡혀가지고 그게 더 이제 의외 소득이 됐다. 그래서 리타 헤이워드 같은 경우는 옷 다 입었어요. 드레스 입고 어깨만 살짝 나오고 풀 드레스라서 실제 몸매가 드러나는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영이 짙은 사진 속에서의 그 곡선미가 나온 바람에 그게 아주 데이트를 쳤죠. 아마 쇼생크 탈출에 있던 사진도 그걸 겁니다. 예, 그 아주 유명한 이 영화 길다와 리타 헤이워드와 관련된 대사가 있죠. 영화 속에서도 인용이 됐었는데, 모든 남자들은 길다와 함께 잠들고 나와 함께 깨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섹스 심볼들이 가지는 상징성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이거 일본 22,000엔이 또 들어왔습니다. 베이커 스트리트님 월급 받았고 여기다 쓰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게 바로 헐리우드 섹스 심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남자들의 욕망을 건드리는 지점이죠. 보여지는 이미지를 바로 사람들은 소비하는 게 바로 어떤 이 영화 산업 혹은 이런 쇼 비즈니스계의 숙명인 거고, 또 배우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가 개발한 장사를 위해서 개발한 두 가지 전략이 사실 100년 전부터 거의 스타와 장르거든요. 영화라는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스타를 내세운 거고, 그다음에 영화로서는 장르. 그러니까 코미디면 코미디, 호러면 호러. 특히 이제 스타와 장르가 결합되면은 최고의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섹스 심볼이라는 말은 나오기 전에 스타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지금은 이제 섹시하고 합쳐졌고 섹시 스타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스타의 위상이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게요. 당시에 그 고전 헐리우드의 스타들은 또는 섹시 스타들은 말 그대로 스타, 저기 언터처블한,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뭐 지금도 만질 수는 없죠. 지금도 만질 수는 없지. 정신 나간 놈. 예. 일반인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큰일 나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쇼생크 탈출에서 이제 세 배우가 거쳐가는데 그러면 리타 헤이워드나 마릴린 먼로만큼 라켈 웰치도 그 정도의 스타일인가요? 라켈 웰치는 내가 이제 좀 사실 리타 헤이워드만 돼도 저희 어머니 뻘이고 어머니 뻘한테 섹시해. 그럼 이러긴 부담스럽지. 마릴린 먼로는 작은 엄마 뻘인데 라켈 웰치만 돼도 뭐 큰 누님 정도 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라켈 웰치는 말이죠.
성북구 종암동 변두리를 지나가던 한 소년이 공룡 100만 년 포스터를 봤단 말이지. 처음에는 공룡 영화네 이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공룡은 별로 없고 웬 헐벗은 여인이 옷이라고도 할 수 없는, 옷은 옷인데 옷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서 있는 포스터를 보고 공룡보다 더 눈이 갔던 그 기억은 라켈 웰치는 뭐 어렸을 땐 그게 뭐 라켈 웰치인지 아니면은 이름을 보니까 라켈 웰치 써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라켈 웰치에 오면 우리가 이제 섹스 심볼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그 공룡 100만 년 역시 이 영화도 레이 해리하우젠이 아마 특수 효과를 담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그 포스터. 영화를 못 보신 분도 그 포스터의 그럼. 라켈 웰치의 포즈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007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바로 1편인 닥터 노에서 역대 최초의 본드걸이자 뭐 최고의 본드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우르슐라 안드레스가 아이고 그 해변가에서 수영복 비키니 차림으로 나올 때의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 이것이야말로 이제 본드걸이 심보화되는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와서 알다시피 우르슐라라면 이제 스칸디나비아 쪽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피 영화를 얘기할 때 스칸디나비아 특히 스웨덴 쪽을 아주 명품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디 머피가 나왔던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 스웨덴 그거 보니까 거기 잉가 배역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 우르슬라 잉가 하면은 메이드 인 스웨덴의 피 영화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캐릭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아까 수잔 헤이워드님이 제가 인용한 그 대사 했더니 대사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 영화는 그 대사는 노팅힐에 나옵니다. 노팅힐에서 그 줄리아 로버츠가 별것 아닌 휴그랜트와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대사를 인용하죠. 리타 헤이워드가 그랬다고. 모든 남자들은 길다와 함께 잠들고 나와 함께 깨어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미 속에는 몸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봐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베이커 스트리트님 모니카 벨루치 안 나올렸고요. 모니카 벨루치는 이제 좀 이따 크리스님의 활약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 영화 유튜브를 보시는 수많은 영화 친구들도 너무 화면 속에 빛나는 파고를 보지 마시고 화면 안에 반짝이는 제 내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라켈 웰치까지 왔고요. 라켈 웰치가 재밌는 게 있어요. 아주 정반대, 뭐 그 위에 수많은 영화들도 있지만 아주 정반대의 두 가지 이미지로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어요. 정말 아낌없이 드러냈던, 물론 뭐 공룡 100만 년은 뭐 가슴 노출이라든가 이렇게 뭐 칸 노출은 실제로 없습니다. 보이는 건 없어요. 예. 그러나 거기서의 그 이미지 하나, 근데 정반대로 몸에 꽉 끼는 수트를 입었었던 판타스틱 보에이지, 바디 캡슐. 그 영화에서도 또 은근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측면이기도 하고 나중에 라켈 웰치가 그런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감독과 프로듀서들이 넌 이거야, 이걸로 가야 돼 라고 강했던 부분이 있고, 아까 살짝 뭐 제가 길게 오늘은 뭐 워낙 다를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라켈 웰치 못지않게 자랑했던,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몸매를 잘했던 배우 중에 하나가 제인 맨스필드. 제인 맨스필드는 하여간 뭐 저희보다 선배 세대들한테는 뭐 거의 뭐 신전에 모실 정도 분이었고, 돌아가신 고우용 화백이 만화에 어떤 여성 캐릭터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인 맨스필드의 몸을 가졌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어른들한테는 제인 맨스필드 아주 대단했죠. 뭐 헐리우드 노출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죠. 그리고 안타깝게 저희가 자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폴더를 잘못 지정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예, 크리스가 폴더를 잘못 지정해서 방 PD가 지금 해당 사진을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게시판에서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 내용과는 상관없이 지들끼리
지들끼리 채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인 맨스필드 나왔고 또 그 이후로 또 언급할 만한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뭐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60년대 특히 이제 할리우드하고 유럽 영화의 교류가 활발할 때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가 절감도 있었습니다. 50년대 말부터 시작된 텔레비전의 습격으로 헐리우드가 이제 많이 침체되고 제작비가 많이 이제 들다 보니까는 유럽의 영화 배우나 인력들을 데려다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 출연시킨 경우도 많았고 그 일화는 또 할리우드 배우가 유럽에 가는 경우도 많았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 보면은 거기 우리 또 주인공 아저씨가 또 일이 없으니까 또 유럽 이탈리아 가서 영화 찍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얘기의 핵심이니까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유럽의 섹스 심볼이 알려지게 된 것도 60년대부터다. 그 이유는 할리우드하고 이제 유럽 영화계가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유럽을 건너는 경우도 있었고 유럽의 배우들이 헐리우드로 건너서 알려진 경우도 있었고 대표적인 경우는 소피아 로렌. 소피아 로렌. 아까 얘기했던 뭐 크라우디오 카르디날레도 그렇고 브리짓 바르도도 그렇고 소피아 로렌은 헐리우드 미국 사람들한테는 볼 수 없는 아주 다른 매력을 가진 시원시원한 그런 매력을 가진 나중에는 오히려 소피아 로렌을 그 해바라기나 이런 걸로 아신 멜로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소피아 로렌이 섹스 심벌이었다고 라고 의아해하실 정도로 사실 소피아 로렌도 시작은 sek스 심벌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가장 핫한 근데 소피아 로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인 되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니까 좀 우리 어머니나 이모급들의 배우들을 얘기하는 데는 저희 어떤 양심이 자꾸 걸려가지고 제가 자기 검열이 좀 작동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누나급부터는 제가 좀 펄펄 날아보겠습니다. 예. 아니 요새 배우 중에 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모던 패밀리로 유명해진 그 라틴 배우 중에 소피아 베르가라 있죠. 소피아 로렌과 되게 닮은 꼴이다. 소피아 로렌과 닮았는데 소피아 로렌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어. 키는 소피아 로렌보다 좀 더 커요. 키 얘기 하실라 그런 거죠? 근데 다른 부분이 소피아 로렌보다 좀 약해. 그게 뭔가요? 그건 사진으로 비교해 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저희 채팅방에 브리짓 바르도가 섹스 심볼인지 몰랐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신데 브리짓 바르도는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린 영화 바로 그 유명한 로저 바딤의 그리고 쉬는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영화에서부터 이미 섹스 심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커 스트림도 소피아 로렌의 섹스 심볼인지 몰랐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피아 로렌에 출연한 영화 자체에 어떤 누디티가 높았다든가 섹시한 역할로 나온 건 별로 없어요. 사극에 많이 나왔고 LCD 같은 뭐 사극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역으로는 섹시한 게 없었는데 배우 자체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워낙 입체적이고 강렬하다 보니까 영화 속의 이미지 때문에 섹스 심벌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마릴린 먼로도 배드신 나온 영화 별로 없어. 7년 만에 외출 말고는. 근데 이제 배우 자체의 어떤 자연적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그럼요. 시작이 섹스 심벌이었다라는 거죠. 절대 뭐 소피아 로렌이 뭐 야한 영화 많이 나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소피아 로렌의 정말 초창기 사진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그녀가 몸매를 드러내지 않는 사진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노출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슴 파인 드레스라든가 노출이 없는데 다 보인다니까. 예, 수영복 노출이 없는데 다 보인다? 외관이 아웃라인이 너무 집중해서 보셔서 그런가. 그러게. 나는 여기 참 서양 여자들은 참 다르게 생겼구나. 근데 이제 이탈리아 분이었다는 걸 알고 이제 역시 뭔가 다르다.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예, 그거 아세요? 소피아 로렌 무솔리니 친척이었던 거. 가까운 친척은 아닌데 먼 친척일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여배우가 생각해보면 오드리 헵번 정도를 제외하면 이 시절의 배우들 중에 그 성적 이미지를 안 내세웠던 여배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세웠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운 것도 있겠지만 산업이 배우들한테 그런 것을 강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당시에는 그런 강요를 뿌리치고 배우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시절이다. 뭐 변명 같지만 그 시대는 그랬다라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 온 것 같고요. 어디 계속 이어갈까 아니면 최신 얘기 좀 한번 더 해보고 다시 최신 얘기 좀 이어갈까요? 합시다. 예, 요즘 얘기 좀 한번 하고 다시 고전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전 배우 중에 네. 제가 예전 영화 중에 이제 영화 오프닝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새 영화 같은 뭐 다크나이트도 있고 뭐 스크림도 있고 그런데 제가 바바렐라 아니요? 바바렐라 오프닝 아 진짜 무한 반복으로 참 많이 재생해서 본 것 같아요. 그 기생충에서 작품상을 수여하셨던 제인 폰다 여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거꾸로 약간 바바렐라 좀 늦게 알고 약간 충격이었던 게 제인 폰다 여사 하면은 저한테는 거의 존 바에즈 가수이지만 굉장히 진보적이고 인권, 여성 문제, 사회적 아젠다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그야말로 굉장히 진보적인 투사 이미지가 강했는데 활동가죠. 예, 액티비티. 나중에 예. 바바렐라 영화 출연했다는 걸 나중에 알고서 아니 제인 폰다가 이런 영화에 거꾸로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막상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저질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죠. 저로서는 나중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미국에서는 의외로 조금 덜 유명했다 그러던데. 예. 이태리 영화라서. 그리고 또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는 지금이야 엄청난 퀄트 영화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인 헨리 폰다 옹께서 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톰 행크스 미국의 얼굴이라고 미국의 했습니다. 얼굴 네. 너무나 반듯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항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아버지가 헨리 폰다인데 너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을 알게 모르게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안 되는 짓을 이제 유럽에 가서 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바바렐라 말씀 잘해주셨는데 바바렐라가 나온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68년도란 말이에요. 우디님이 또 게시판에 써주셨네요. 헐리우드 검열법 68년도인데 어쨌든 이 시기가 청춘의 문화, 어떤 프리섹스주의 같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월남전과 함께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맞습니다. 바바렐라도 그 측면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금기를 깨놓은 것이 격려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여기 또 제가 오늘은 언급할 수가 없는 또 배우 이름을 언급해 주셨네. 나탈리 우드 섹스 심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아버님이 나탈리 우드를 좋아하셨다는데 왠지 나탈리 우드도 뭐 저희 또래의 배우는 아닙니다만 왠지 좀 지적이고 순수하고 저기 알리 맥글로우 있잖아요. 예. 그 러브스토리에 나왔던 그 계열의 이제 배우고 나탈리 우드는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리고 나탈리 우드는 최근 들어 실제 그녀가 사망한 것은 로버트 와그너가 확실하다라는 뭐 증언도 있고 그래요. 좀 거기에 아마 뭐 크리스토퍼 월큰이었었나요? 맞을 거야 아마. 증언했던 것 함께 같아요. 함께 뭐 동행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참. 비극적인 나이로 젊은.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 섹시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나탈리 우드는. 아주 지적이고 차분하고 현숙한. 예. 현숙한이란 말도 요즘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또 생각해 보니까 바바렐라가 또 감독이 또 아까 얘기했던 로저 바딤. 그리고 시는 여자를 창조했다. 이 로저 바딤이 아주 유명한 개 쌍놈입니다. 그 형님은 여배우를 지가 데리고 살려고 캐스팅해. 진정한 예술가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여배우들과 자기 영화로 데뷔시키거나 출연시키고 뭐 결혼도 하기도 했었고. 브리짓 바르도하고도 살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 아주 대단한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같이 기획이나 제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은 너는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자식아. 배 아프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과 사생활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존중해드리고요. 위험 수위를 조금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일과 사생활 구분돼야 됩니다. 오늘 좀 자료 사진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까 보니까 서페로는 띄우시던데 방 PD님이. 띄우고 계신가요? 띄우고 계시네요. 저희 화면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참고들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즘 배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크리스가 섹스 심볼 추종계에는 굉장히 신진 세력이잖아요. 70년대에 스탠리가 있었으면 21세기에는 크리스가 또 그것을 이어받아 2000년 90년대부터는 여배우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크리스가 강추하거나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섹스 심볼하면 어떤 배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할 배우들 말고 아깝게 떨어진 배우 한 2명 정도 얘기하면 야, 준비 많이 했네. 네. 어. 언더시즈랑 어. SOS 해상기동대에 나왔던 에리카 일레니악이라고 있어요. 나 그 배우는 잘 모르는데.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어. SOS 해상기동대 되게 오래 나왔어요. 언더시지도 봤는데. 네, 거기 1편에서 좀 이렇게 몸매가 드러난 옷을 많이 입고 나오고 좀 그런 배우 있어요. 그 배우도 한때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기억에서 잊혀져서 뺐고. 네. 야,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섹스 심볼 소개를 했더니 지 취향을 소개하고 있어. 그리고 뭐 예. 또 스피시즈의 나타샤 헨스트리치. 네. 나사 헨스리치는 저도 알고 좋아하는데 네, 네. 섹스 심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미지 그렇죠. 자체가 네, 그냥 그 하나의 이미지 워낙 때문에. 모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가 제일 처음에 뽑은 좀 누님급, 저한테 음, 누님급은 역시 모니카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 예. 예. 모니카 벨루치는 섹스 심볼만으로 취급당하기 좀 억울할 정도로 연기력도 좋고 그런 배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한데 물론 젊은 시절에 나오셨던 뭐 유명한 영화들 많죠. 뭐, 네네네. 뭐 대표적인 거 뭐 말레나도 저도 좋아하고. 말레나. 그런데, 예. 근데 이상하게 좀 나이가 드신 다음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아주 잠깐 나온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들이 제 이미지에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그 이전에 모니카 벨루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죠. 알긴 그냥 알았어. 이쁘다, 뭐 와 아름답다 이거였는데 저한테 확 그 다가온 이미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매트릭스에서 그럴 줄 알았어. 분량도 한 3분 되나? 뭐 그 정도인데 이제 네오에게 정보를 줄 테니 키스를 하자. 지금 매트릭스 2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나거든요, 저는. 나는 고속도로 추격전 기억나는데. 그 2편이었나요? 그다음에 그 렌달 덕김 열쇠 아저씨. 예. 그때부터는 국뽕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다 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모니카 벨루치가 나온 건 알고 있지만 그 장면은 별로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하여튼 매트릭스 2 하면 그냥 이 장면. 네. 이것과 또 하나는 클라이브 오웬이랑 슛댐업이라는 영화 나온 게 있습니다. 슛댐업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섹스씬이 나오는데 갑자기 섹스씬을 하면서 총격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몸인 상태로 뒤엉킨 상태에서 악당들하고 총격전을 하는. 못 보셨나요 그거? 기억이 안 나요. 봤는데 참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기억의 포인트가 다르구나.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그걸 보면서 저런 조건이면 나도 스나이퍼가 될 수 있겠다. 예, 모니카 벨루치는 지금 중년 이후로도 굉장히 그 섹스 심볼로서도 여전히 좀 각광받고 있고 실제 모니카 벨루치도 그 누드신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뭐 거의 꺼리낌 없이 그냥 드러냈던 배우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신했던 사진도 공개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영화 속 장면들도 있고 아예 그냥 누드 사진을 거의 올루드 수준의 누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고. 근데 저한테 모니카 벨루치는 저는 이제 저희 시절에 라빠르망이라는 라빠르망이지. 그 영화 속엔 정말 아름답게 출연했던 크리스 반성하십시오. 그것도 보긴 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야한 장면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이 영화들이 너무 크게 바뀌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못 본 모니카 벨루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돌이킬 수 없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도 나중에 인터뷰에서인가 읽은 기억인데 그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찍으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착취당한다 그럴까 고갈당하는 느낌을 느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연기지만 모니카 벨루치가 64년생이신데 저보다 10살이 많네요. 근데도 요즘 영화에 출연하셔도 그렇죠. 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가슴을 설레하죠. 그 모니카 벨루치하고 동갑인 그 할리우드 배우 중에 하나가 이제 샌드라 블락 이런데 동갑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또 허지웅 평론가가 몇 년 전에 그 적어 나왔을 때 그 샌드라 블락하고 나왔던 그 그래비티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TV에 출연해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샌드라 블락이 한 50 정도 됐을까 말까죠. 샌드라 블락이 64년생이에요. 50인데도 훌륭해요. 이런 취지 얘기했을 때 나는 욱하더만. 왜? 나이 먹으면 몸매 좋으면 안 돼? 응? 모니카 벨루치도 마찬가지고. 나는 우리 또 이런 친구급 배우들 응원합니다. 예. 그리고 모니카 벨루치 아마 요새도 막 뭐 패션쇼에 쓰기도 하고 지금도 충분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최근 뉴스 보니까
딸이 16살인데 음. 모델 데뷔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니카 벨치는 한국에서 또 특별한 게 그 보 데릭이라든가 그 헐리우드의 저 금발 미인 있잖아. 예. 예, 그런 쪽보다는 이런 좀 유럽 쪽에 흑발에 이렇게 좀 그쪽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모니카 벨루치가 그쪽에 계열에 속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모니카 벨루치보다는 그 나쁜 피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쁜 피 배우 누구죠? 나쁜 피요? 네. 저기 줄리엣 비노시. 줄리엣 비노시에 훅 빠졌습니다만은 줄리엣 비노시는 이쪽 계열에는 포함이 안 되는 배우이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했습니다. 예. 베이커 스트리트니 잔 느모로. 잔 느모로는 제가 봤을 때 섹시파로 구분하진 않죠. 아까 누가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언급하셨는데 주로 그쪽 좀 지적인 이미지의 잔 느모로는 프랑스 누님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지금 허지웅 군의 뭐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웅이가 또 샌드라 블럭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의외네요. 샌드라 블럭은 저 칭찬한 얘기예요. 칭찬한 얘기. 칭찬을 했지만 사실 샌드라 블럭은 헐리우드에서 유명세에 비해 성적 매력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제 그때 허지웅 씨가 얘기했던 거는 섹시하다기보다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태아 자세 취했을 때 아주 몸의 선이 아주 곱다. 저 나이에도 저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니 훌륭하다. 이런 취재였는데 나는 그러니까 저런 거지 아무 맥락 없이 나이 먹어도 몸매 좋다는 걸 칭찬했는데 나한테는 그게 막 욱하더라는 거지. 왜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은 자의 이 컴플렉스거든. 마치 벤 플리트가 상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화내는 것처럼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일을 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뜬금없이 화를 내는 그런 심리처럼 나도 괜히 이제 화를 냈던 맥락 없는 그런 거였던 거죠. 베이커 스트리트님 뭐 질문하신 거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잔 느모로는 그런 어떤 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주로 몸에 관련된 육체와 관련된 성적인 매력보다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어떤 저는 태페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태페미 내지는 그 태페미가 나이 들면서 저는 그 지적인 이미지가 더해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저 남방 열사께서는 잔 느모로하고 비교하면서 약간 한 가지만 빼면 되는 건가 그러면? 뭘 빼죠?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물론 뭐 구분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잔 느모로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의미의 섹시한 배우로 구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저희 편견이라는 게 인정을 하는데요. 유럽 배우들하고 미국 배우들하고 또 느낌이 달라. 잔 느모로는 프랑스 배우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또. 크리스님 계속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사실 좀 이따가는 뭐 이렇게 트로이카로 묶어서 이게 배우를 꼽은 게 있는데 그 전에 요거는 이 배우는 섹스 심볼하고는 조금 안 맞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섹시함을 갖췄고 거기서 또 멋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매력이 있는 배우라서 그냥 꼽아봤는데 샤를리즈 테론. 섹스 심볼하고 조금 안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뭐 말씀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다면 누나라고 부르면서 참 기대고 싶은데 맞을까봐 가지 못하는 저보다 나이는 어려도 샤를리즈 테론 누님이죠 누님. 제가 처음에 어디서 이제 좀 눈에 익었냐면은 이제 좀 덜 유명했을 때 데블스 어드버킷 나왔을 때. 맞아요. 그때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키아누 리브스가 그 많은 유혹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아니 저런 와이프를 두고 도대체 저게 말이 돼? 그렇지. 그 말 자체가 좀 드라마에 영화에 몰입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저는. 마치 데브 3에서 앤디 가르시아가 코폴라의 딸을 보고 이 자기의 어떤 이 보스의 명까지 거스르면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게 나는 납득이 안 됐듯이 그러니까 캐스팅이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왜 지난번에 그 뭐 샤를리즈 테론이 이상하다, 의도적으로 섹스씬을 피하는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뭐 저희 게시판에 다들 그 데블스 애드포켓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예 안 찍었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데블스 애드보켓에서의 그런 섹스씬 같은 건 사실 조금 뭐 저는 건전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 이후에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굉장히 영화 속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배우죠. 그만큼 하드웨어가 되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피하는 거지. 본인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섹시함을 드러내긴 하는데 그것이 노출을 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 영화 중에 어느 정도 약간 섹시하다 느낌을 받는 게 저는 아토믹 블론드. 그렇죠. 예. 거기서는 이제 액션 때문에 오히려 섹시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쫙쫙 그냥 돌려차기 하고 막 그냥. 텁하면서 섹시. 예. 예, 또 샤를리즈 테론까지 나왔고요. 뭐 샤를리즈 테론은 현재 진행형이죠. 이미 사실은 그 비슷한 연령대의 배우들 보면 이거 전성기가 지날 법한데 싶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랄까 원숭미 더해지고 거기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 더 남자들의 어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대표적인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상대적으로 왜소한 아시안 남자가 샤를리즈 테론 옆에 선다면은 그냥 위축되고야 마는 저희 한계 고백합니다. 예. 위축돼 계신 신체 부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 걸로 아는데. 위축된 심리라고 얘기하죠. 예. 심리. 예. 예. 너무 굉장히 좋아하는데 웃음 폭이 너무 길어. 예, 크리스님 계속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요새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배우 3명을 묶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지. 첫 번째는 바로 마고 로비. 마고 로비. 마고 로비가 섹시해요. 나한테는 그냥 뭐랄까 예쁘게 생기고 약간 오히려 난 아, 청순한 쪽으로 봤는데.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안 보셨어요? 맞죠? 네. 첫 등장 씬이 첫 그랬구나. 누드 씬이 끝내주죠. 그 영화 특정 영화 하나로 임팩트를 준 건 저한테는 원초적 본능 셔론 스톤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그 영화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전립선에 이상이 오기 전에 마고 로비를 봤다면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샤론 스톤 나왔을 때는 그때 이상이 없었거든. 근데 마고 로비가 나올 때부터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때부터는 이제 이 숫자가 꺾어지다 보니까 5자를 꺾어지다 보니까 감흥이 없었다. 감흥이 가능할 때 마음껏. 그렇군요. 그리고 목소리 섹시하지 않나요? 굉장히 쇳소리가 들어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확실히 이게 다 취향이 다른가 봐요. 저는 오히려 스탠 형이랑 이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늙어서 그런가? 그냥 예쁜 마네킹 같아. 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쁜 마네킹 같지. 내가 저 여성과 혹시라도 정말 우연찮게 그런 상상 기회가 속으로나마 주어질까? 그냥 별로 상상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한때 피터팬 영화가 나온다면 팅커벨 캐스팅 루머가 있었는데 마고 로비를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매치가 잘 됐거든요. 나는 먼저 뭐랄까 좀 더 아주 젊었을 때의 그 탐 크루즈 엑스와이프 누구지? 호주 출신 여배우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에 좀 이렇게 가느다란 여자일 것 같은데 팅커벨은. 그래요? 마고 로비는 그런가요? 이거 참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뭐 크리스님하고 저하고 친구라고 해도 여자를 놓고 싸울 리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은 아주 저는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최근에 피터팬 실사 영화의 팅커벨은 유색 인종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한국인은 아니죠? 예. 내가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네요. 예, 어쨌든 신종 트로이카 섹스 심벌 또. 첫 번째 배우는 마고 로비. 마고 로비.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청순 글래머. 청순 글래머.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라 다다리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배우죠. 진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아름다운 눈동자. 진짜 정말로 베이글이죠. 그래요. 내가 그 말 하려면 한때 한 10년 전, 20년 전 우리나라에도 뭐 그 언론 이런 등지에서 베이글려 이런 말 돌았까 뭐 빵을 먹는다는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베이비 페이스의 글래머 바디라며. 야, 참 말도 참 잘 지어.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본인도 뭐 자기 장점을 아는지 확실히 좀 몸매 드러나는 옷도 굉장히 많이 입고 특히 러닝 셔츠 같은 거 입고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다다리오 지금 사진 보는데 저도 예쁘네요. 유일하게 근데 거의 공포 영화 텍사스 체인소 3D였나? 2003년 작품에서도 은근슬쩍 보여주는데 아이러니하게 유일하게 정면으로 노출한 작품은 트루 디텍티브 한 작품이에요. 그렇죠. 트루 디텍티브 시즌 1 그 평가가 되게 좋은데 뭐 우디 헤럴슨 연기가 좋고 매튜 맥커너 연기가 좋고 뭐 지금 생각 하나도 안 나고요. 그렇죠. 갑자기 채팅방에서 우마 서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자들끼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다리오의 열연이 아주 예. 보이는. 다다리오 마무리하고 우마 서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트루 디텍티브 한 편도 안 봤는데 그 장면을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또 뭐 베이워치에도 또 베이워치에서 매력 있게 나왔죠. 베이워치는 웃겨. 캐릭터도 그런 캐릭터야. 그렇죠. 아니야. 몸매는 이런데 음. 캐릭터는 굉장히 무슨 청순한 이런 그런 캐릭터야. 웃겨. 굉장히 매력 있어요, 진짜. 금발머리 백인으로 마고 로비, 그리고, 갈색머리 백인으로 알레산드라 다다리오. 예, 그리고 다음은 라틴을계를 대표하는 라틴. 바로 아나 데 아르마스. 아나 데 아르마스. 박부님 사진 있습니까? 예. 요즘 아나 데 아르마스가 어디 출신이죠?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쿠바죠, 쿠바. 내가 이제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여성들한테 특히 이제 제 나이 돼가지고 젊은 여성들한테 어우 그 배우 섹시하던데 이러면은 바로 사망하는 수가 있잖아요. 면전이든 뭐 바깥이든. 근데 라틴 배우들한테는 그 얘기해도 신뢰가 아닐 것 같아. 뭐 브라질의 어떤 배우가 앞에 있을 때 you are so sexy, you are so attractive, 섹슈얼 어트랙티브 해도 그 사람들은 오케이 하고 넘어갈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저 쿠바 출신의 아나데 아르마스라든가 브라질 출신 배우한테도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또한 편견이지만 역시 그 세상에는 남자 수만큼의 섹스 심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취향이 다르나. 일단 김남희님이 아르마스가 섹시하냐고 당장 또 의문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일단 처음에 봤던 건 그 키아누 리브스랑 나왔던 노크. 예. 낙낙. 예, 그 영화에서 일단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크리스 인간적으로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 온 놈은 노크 이러고 한국에서만 일부러 산다는 그렇게 넉넉이라고 발음했습니다. 발음하고.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또 거기서 섹시 물론 역할은 그렇긴 하지만 약간 연민이 드는 캐릭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저는 연민은 전혀. 저는 오히려 아나데 아르마스는 향후 좀 스탠리 형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섹시 쪽보다는 좀 다른 방향을 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영화 속에서 그 영화들 속에서 크리스는 항상 섹시한 면만 발견한다는 거. 예. 그리고 여기 이블레이디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도 그 황혼에서 새벽까지에서 셀마 헤이액. 셀마 헤이액 그럼 좋아하죠. 빠질 수 없죠. 나는 셀마 헤이액 얼굴을 먼저 알았지만 그 레디꺼 블론 뮤지컬 배우 이름이 뭐지? 그 레디꺼 블론 그 뮤지컬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 처음 나왔을 때나 셀마 헤이액인 줄 알았다. 서로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니까. 약간 그렇고 저기 남자 배우 특집 준비돼 있고요. 다음 주에 저하고 우드님하고 이제 할 거고 우드님이 이제 가능하시면은 뭐 이블레이드님이라든가 저는 그때 조수로 하기로 하고 그 우마 서먼을 쇼메이님이 이제 외쳐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뭐 저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마 서먼을 처음 제가 봤던 게 10대예요. 그 저 데인저러스 리에ዞ인가요? 위험한 관계 그 리메이크에서 나왔을 때 이제 10대 때 출연한 걸 봤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섹시 스타일 이미지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저런 거 있었죠. 우마 서먼 처음 봤을 때 사람이 아니라 그림 아닌가? 그림? 그 무슨 뜻이냐면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든가 우리 왜 중세시대 회화 보면은 이렇게 붓으로 묘사한 서양 여자들 얼굴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사진으로 보이는 걸 보고 우마 서먼 난 처음 얼굴을 보고는 야,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다 있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테리 길리엄의 그 발언의 대모험에서 거기서도 그랬지. 여기서 여신은 나오고 그걸 먼저 봤나 보다. 그래서 나는 그때 10대였기 때문에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섹시한 섹스 심볼보다는 그냥 여신 이미지가 더 강해서 오히려 타란티노 영화 들어가면서 좀 망가졌지 이 언니가. 북회 귀선도 있죠. 근데 거기서 북해 귀선에서는 우마 서먼보다는 그 프랑스 배우 같이 나온 그 언니야말로 퇴폐미의 어떤 절정이었죠. 그럼 여기서 잠깐 크리스 뭐 더 남은 배우가 있나? 얘기해 주시죠. 맞아 그냥. 길게 얘기할 배우들은 없는데 뭐 여기서 또 빠졌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 요새 열심히 나오고 계신 레베카
페르구슨 저는 레베카 퍼거슨 우아한데 저는 굉장히 섹시하다고. 레베카 퍼거슨이 그래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쟤는 진짜 취향 이상하다. 나 레베카 퍼거슨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한테는 잉그리드 버그만의 귀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섹시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우아한데 섹시하고 어떤 분은 멋있는데 섹시하고. 그러면 혹시 크리스님은 레베카 퍼거슨이 비키니 같은 거 입었을 때는 전혀 섹시함 못 느끼다가 뭐 제복이라든가 이런 거 입었을 때 느낀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보고 나서 평가를 보고 하겠습니다. 나서 네, 못 봤네요. 그러니까 레베카 퍼거슨도 있지만은 저한테 이제 고전미를 갖춘 배우로는 그 나를 찾아서에 나왔던 영국 배우 있죠. 예. 그 베네 플렉이랑 갑자기 좀 참 찾아서 이름이 좀 안 떠오르는데 레베카 퍼거슨하고 나를 찾아줘에 나왔던 그 로자먼드 파이크. 야, 참 지금도 저렇게 고전적인 마스크를 가진 배우가 있구나라고 느꼈지만 저희 섹시 여배우 리스트에는 없는 걸로. 로자문드 파이크 보면 그 히치콕 영화의 그 블론드들 생각나죠. 뭐 킴 노박이라든가.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진 않은데 분위기가 그렇죠. 예. 뭐 이외에 뭐 혹시 더 뭐 요즘 배우들 중에 개인적으로 뭐 언급할 만한 배우 이 배우도 많이 언급하는데 사실은 많이 이미지 변환을 했죠. 바로 스카렛 요한슨. 스카렛 요한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술을 역으로 했죠. 확장이 아니라 축소 수술 같은 걸 했죠. 덜 보이게끔. 어딘지는 얘기 안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죠. 예. 근데 또 추가로 이제 크리스님 말씀하실 배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오늘 사실 저희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7, 80년대를 수놓았던 누니급 배우들. 네, 누니급 배우들이고 그 첫 번째 리스트에는 실비아 크리스텔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비아 크리스텔. 에마뉴엘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예. 당연히 에마뉴엘 시리즈는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됐죠. 그러나 비디오라든가 볼륨은 다 봤다는. 볼륨은 다 봤다는. 저 같은 경우는 LD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큐브릭 영화 다음으로 많이 살려고 했던 게 에마뉴엘 시리즈. 제가 에마뉴엘을요. 아마도 비디오방은 비디오방이었는데 그 방이 아니었고 이렇게 일어나면 다 공간 뚫려 있고 다방 벽만 있고 커튼 이렇게 그런 데서 제일 처음으로 본 비디오 영화였거든요. 그게 몇 살 때? 고3 끝나갈 때. 고3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영화를 보면서 피위 험한이 될 수도 없고. 어쨌든 근데 막상 또 보니까 왜냐면 에마뉴엘한 책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못 볼 나이였고 있어도 형한테 얘기를 들었거든. 대학생 형은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말 그렇게 또 자랑을 하더라고. 나도 볼게 했더니 너는 안 돼 이 자식아 조그만 새끼가 이랬는데 이제 그 막상 볼라 해서 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엠마누엘은 소프트코어라고 봐야죠. 예, 포르노죠 사실은 절반 정도는. 예. 그런데 이제 실비아 크리스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지능이 높은 배우로 유명했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IQ가 160이고. 그래서 그 이미지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노력도 결국은 안 많이 되고 했고 실패했고. 나중에 에마뉴엘 다음에 나온 것도 뭐 마타하리라든가 차텔라 부인의 사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 기억에 마타하리 때든가 한국에 방문도 했어요. 예, 마타하리 개봉 때 아주 개봉 때 대규모의 그렇죠. 마케팅이 있었죠. 지금의 그 프레스 정킷 같은 게 열려가지고 90년쯤 됐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도 인산이 내려갔고 기자들이 이제 몰려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실비아 크리스텔은 좀 다른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모 신문의 모 기자가 계속해서 엠마뉴엘 얘기를 이거 마타하리 홍보하러 왔는데 계속해서 엠마뉴엘 얘기하는 끝에 가서는 F월드를 날리면서 정확하게 그 기자한테 fuck you. 그래서 굉장히 그 실비아 크리스텔을 경록해 했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80년대 대표적인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좀 안타깝죠. 오직 그 이미지로만 남은 배우니까 실비아 크리스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막상 영화 보면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한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예. 대단하고요. 예. 그 실비아 크리스텔 못지않게 이제 샤론 스톤은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 금발 미인들이 좀 외국을 타고 넘어와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가령 그 텐이었던가요? 보데릭
예. 모델이. 예. 그다음에 이제 파라파셋 메이저스 뭐 등등등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던 걸로 그렇죠. 기억해요. 음. 예. 가령 저 비슷한 연배의 그 여배우로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그 미국 배우가 이제 피비 케이츠, 그다음에 이제 그 눈썹 두꺼운 오늘 기억이 또 이렇게 안 나. 그 여자 누구지? 그 앤드류 서버에 나왔던 브룩 실즈. 브룩 실즈. 음. 이런 배우들이 다 유명했는데 한국에서는 브룩 실즈보다는 피비 케이츠. 음. 그리고 옛날 배우 중 어쨌든 파라파셋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올리비아 하세 이런 식의 어떤 좀 동양적이고 단아한 배우들이 이제 인기가 있었거든요. 섹스 심벌이라기보단.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피비 케이츠나 올리비아 하세는 별로, 사실은 감춰진 진주라고 할 수 있지. 근데 특히 한국하고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실제로 보면 음.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영화도 워낙 고전이다 보니까 알고만 있지 안 보셨는데 보시면 깜짝 놀라죠. 그 옷 때문에? 옷도 그렇고 옷 안에 무언가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예. 올리비아 하세도 실제로는 굉장한 육체파 여배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미지가 예, 그렇게 사실은 알려져 그래요. 있어서 그렇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왕성했던 시기에 누님뻘 섹스 심벌 배우는 역시 제시카 랭과 샤론 스톤인데, 샤론 스톤은 우리가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제시카 랭 누님을 얘기하자면 박원님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 예. 제시카 랭 누님이 나왔을 때 말이죠. 난 슬펐어. 아 그래요? 내가 알던 제시카 랭 누님은 우편 배달부는 배를 두 번 울릴 때의 제시카 랭이라든가 킹콩에서의 제시카 랭이었거든. 근데 뭐 세월을 어찌 이기려마는 이제는 돌아온 누님의 제시카 랭 누님의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여야죠. 근데 킹콩과 우편 배달부 시절의 제시카 랭, 그리고 또 캐서린 터너, 캐서린 터너 누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좀 그래요. 그래요. 제시카 랭을 섹스 심볼로 여기셨다니. 우편 배달부에서 굉장했는데 뭔 소리야? 저는 그 영화는 인정해도 킹콩은 저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미스캐스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킹콩에서 그 바람 예. 여기다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킹콩이 바람 불 때 살랑살랑 하잖아요. 그때 킹콩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국제극장에서 봤는데, 정말 그 시절에도 뭐 중3이면 알 거다 알 나이지. 아슬아슬하다. 뭐 이런 심정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제시카랑 누님께서는 다른 이렇게 배우들보다는 곱게 나이 드셨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가 젊었을 때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기. 캐서린 터너 누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후덕해지셔가지고 굉장히 후덕해지셨죠. 좀 덜 실망했어. 그냥 나이 들었구나. 근데 제시카 랭은 후덕해지진 않으셨는데 도리어 윤곽만 조금 이렇게 좀 좀 연식이 들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좀 짠했던 것 같아. 저는 캐서린 터너 누님은 프렌즈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챈들러 아버지 역, 그게 너무 임팩트가 세서 그때도 마음이 그거밖에 아팠어. 기억 안 나요. 마음이 아팠어. 캐서린 터너 그 제시카 랭에게 우편 배달부가 있다면 캐서린 터너에게 보디히트가 있죠. 예. 아주 뭐 대단한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대표적인 섹스 심볼 중에 한 그래서 명이고요. 베이커 스트리트님이 캐피풀을 비디오로 보셨겠죠? 예. 캐피풀 다뤄주셔야 하는데 아마 올렸는데, 캐피풀은 80년대 초반에 명보극장에서 개봉을 했고 그 직전에 일단 그 테스로 유명해졌죠. 테스로. 예. 캐피풀의 나스타 킨스키는 테스로 유명해지고 캐피풀은 섹시 이미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섹시 이미지를 부각시키진 않았지만 실제로 배드씬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찍은 배우 중에 한 찍었어요. 명이죠. 근데 왠지 나한테는 피해자 이미지. 그러니까 사생활을 알기 전에도. 뭐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최근 얘기인데도 옛날에도 좀 저 여자 불쌍하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테스에서도 뭐 못된 놈들한테 뭐 당하는 역할이기도 했지만 특히 캐피풀에서는 말콤 백도어한테 달하거든. 그래가지고 좀 불쌍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예, 나스타 샤킨스키는 진짜 캐피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단발머리에 정말 뭐랄까 이 영화 속에서 그 백치미가 무엇인가 보여주는. 그 나중에 이제 예. 그 거울 보면서 그러니까요. 손가락에 예. 묻은 피 바라볼 때 강렬했거든. 예. 그때 내가 말콤 맥도를 되게 미워했지. 개새끼가 아니고 범새끼인가? 그러니까 나쁜 놈.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예. 예, 또 이후로 또 뭐 어떤 배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후로는 이제 여성 배우들을 보고 섹시하다라는 생각을
안 가진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냥 배우다. 예, 배우다 넘깁니다. 이제 크리스님한테. 예. 저는 또 생각나는 건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던 배우가 오스틴 파워 첫 번째 나왔던 예. 엘리자베스 헐리.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엘리자베스 헐리는 두 번째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한국에서 두 번째 나왔는데 예. 원래는 그게 처음이에요. 그 배우가 그랬나? 혹시 네. 그 행어보에서 그 애엄마로 나왔던 저기요. 아, 그건 저 헤더 그레이. 헤더 그레임이지. 그건 헤더 그레이. 휴그랜트 원래 부인. 아, 그- 아, 그래요? 예. 섹시해 엘리베이터 솔리가. 아, 그럼요. 굉장히 예. 그런 오. 이미지죠. 네. 헤더 그레이엄이 나왔던 오스틴 파워가 한국에 먼저 나왔는데 예, 예.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헐리랑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헤더 그레이엄이랑 나왔던 오스틴 파워 보면 시작하자마자 엘리자베스 헐리가 갑자기 로보트가 돼서 오스틴 파워 공격하고 그랬던 것 같다. 공격하고 그랬던 것 같아. 폭발하고 끝내요. 근데 난 당시에도 그래. 저 엘리자베스 홀리는 뭐랄까 전야하고 비슷했어. 헬레나 버넨 카터하고 이미지가 비슷해가지고 예쁜데 똑 부러지는 이미지고 그런 섹시함은 못 느꼈고. 제가 본 영화들은 몇 개 안 되지만 거의 다 좀 이렇게 남자 유혹하거나 아. 좀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나왔어요. 네. 가령 뭐 지금은 앤 하서웨이 앤 하서웨이 난 앤 하서웨이 나오는 영화 보고 또는 앤 하서웨이 배우 개인 이미지를 보고 섹시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아, 그건 저도 그래. 아 그런가요? 네. 예. 바바야가님이 브리짓 닐슨 빼면 섭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브리짓 닐슨. 브리짓 닐슨 자체로는 분명히 그런 섹스 심볼인 건 맞는데 뭐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영화적 아우라가 없어 별로. 그녀가 그렇죠. 출연했던 영화가 별로 이렇게 영화사에 있어서 기록될 만한 영화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샤를리즈 테론도 잘못하면 브리짓 닐슨의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기럭지 좋고 섹시한 이미지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전략을 영리하게 세운 거죠. 샤를리즈 테론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네. 개인 취향을 물어보진 않고 한국에는 섹스 심볼이라고 할 만한 여배우가 과거에는 누가 있었나?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자면 누가 있을까? 요즘은 제가 얘기를 못 하고요. 예. 요즘 얘기를 하면 뭐 거의 딸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영화 속에서 이제는 주연급 배우들을 벗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옛날은 이제 누님급 배우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트로이카 2세대 장미희 누님, 그다음에 유지인 누님, 정윤희 누님 이렇게 세 분 계셨을 때는 정윤희 배우와 장미희 배우가 이제 서로 최고죠, 쌍벽을 최고. 다퉜고요. 예.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정말 찬란하게 타오르다가 사라지신 분이 계세요. 영자의 전성시대에 나오셨던 연복순 배우. 그렇죠. 이분은 거의 모든 언론의 수식어가 한국의 마릴린 몬로다. 연복순 배우. 근데 그분도 영자의 전성시대 말고는 특별하게 이제 그 위에 뭐가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역시 이제 뭐 저가 젊었던 20대 시대는 이제 에마 부인 때문에 발굴됐던 안소영 배우 연극 배우셨어요. 본명 안기자. 그다음에 뭐 여메리, 김부선 등등등등. 근데 여러 가지로 그거는 이제 엠마누엘 부인의 영화의 자장 안에 있었던 거니까 뭐랄까 만들어진 섹시 심볼, 만들어진 뭐 그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그리고 저희가 빠뜨릴 수가 없는 게 뭐 지금의 영화 관객들이 안 믿으실 텐데 사실상 8, 90년대의 최고의 여배우이자 최고의 섹스 심볼은 다름 아닌 강수연 배우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이덕화 씨가 했던 토요일 뭐였죠? 토요일은 토토질이었나요? 뭐 부탁해요. 뭐 이 프로그램. 저기 WB 리님이 이보희 씨의 매춘이라는데 이보희 배우는 매춘이 아니고 무릎과 무릎 사이고요. 예. 매춘은 나영희 배우가 나온 그렇죠. 겁니다. 예. 중앙극장에 36만 역시. 들었어요. 강수연 씨가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덕화 씨가 그런 멘트 날렸어요. 강수연 배우는 최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배우들이 그런 거 뭐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덕화 씨가 강수연 씨의 최고의 뭐 아름다움은 가슴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덕화 이런 형이, 멘트를 쇼 덕화 형이. 프로그램에서 와, 덕화 형 세시네. 예. 그 강수연 씨 있었고 근데 요즘 한국 영화에서 일부 영화인들은 그거 지적하기도 해요. 영화인들 되게 비겁하다. 영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벗는 장면을 드러낼 때는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배우에게 그런 역을 몰아준다. 또는 바디 더블을 쓰거나. 그렇죠. 요즘 바디 더블도 안 써요. 벗는 영화도 별로 없어 사실. 사실이에요. 이 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요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 뭐 지금 우리나라 영화도 한국 영화도 뭐 탑 배우들은 출연료를 많이 받습니다만 사실 배우들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광고예요. 가령 옛날에는 배우들이 70년대는 그 극장 쇼에도 출연하고 밤무대에도 출연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배우들이 나가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야한 쇼에 출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수입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작품 출연하는 거 말고는 그 광고가 가장 큰 수입원이다 보니까 광고주가 좋아하지 않는 이미지 내지는 광고의 어떤 이미지를 망칠 수 있는 역할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영화에서 가령 내가 특정 배우한테 3억을 주면 광고에서는 5억도 받을 수 있고 10억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다. 또 하나는 영화 속에서 그런 노출 장면을 대체할 만한 표현성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필요성이 없어졌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제가 사춘기 때 실제로 저희 속옷을 적시게 만들었던 여배우는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진아. 김진아. 두 번째는 아마 저희 또래라면 대다수가 동의하실 텐데 강리나. 뭐 저하고 다 비슷한 연배들이니까. 강리나 배우 뭐. 김진아 씨는 뭐 제가 알기로는 유명을 달리했어요. 예. 그래서 고인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고 강리나 배우는 지금 뭐 화가로서 화가로 굉장히 예술 원래도 이제 활동하고 뭐 계시죠. 미술 전공이셨고. 예. 근데 자 그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둘 다 공통점이 서구형 미인이었어. 맞습니다. 지금의 어떤 미의 기준하고는 예. 많이 달랐어요. 특히 강리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의 영화가 나오면서 유명해졌는데 전적인 외모가 좀 어떻게 보면 소피아 로렌 닮은 이미지가 좀 또렷하고 그런 서구형 미인이었었죠. 한국에서 지금 보게 되면 고양이상이죠. 고양이상.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요즘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90년대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나마 여배우에게서 우리가 어떤 섹스 심볼의 이미지를 기대하거나 붙일 수 있는 배우는 뭐 김혜수 배우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그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엄정화 씨 되게 엄정화 좋아했어요. 씨. 대단한 배우죠. 심지어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로. 그러니까. 네. 뭐 언론에서 이름 붙이기를 한국의 뭐 마돈나 등등 얘기했는데 그야 이제 언론에서 네이밍을 한 거고 저는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뭐 만나서 이렇게 인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김수로 배우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자리에 있어가지고 잠깐 합석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팬입니다. 원래 같이 일하는 동료 배우한테는 그런 말 하기 굉장히 실례죠. 실례잖아요. 가오 떨어지잖아. 근데 저 사인 받고 싶더라고. 그만큼 뭐랄까 당당한. 그래갖고 이제 김수로 배우가 이제 눈이 만년에 가서 해서 아니 수로 씨 누나야? 그랬더니 저보다 누님이세요?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그걸 알고 내가 더 뭐랄까 존경스러워졌다고나 할까? 예, 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아쉬워서 뭐 이거 언급 안 한 여배우 있으면 한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시죠. 예. 엄정화 김혜수 이렇게 이미숙 미숙이 누나 빠뜨릴 수 없죠. 예. 트로이카 중에 한 명이에요. 트로이카는 네. 아니었지만 독보적이었고요. 예. 이미숙 배우님은 우리가 뽕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이두영 감독의 걸작을 위해서 피막을 얼마 전에 학도니 리뷰하셨던데 뽕 이대근 이미숙 한국 영화 역사상 두고두고 회자되는 멋진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뽕바대 정사 장면에서 카메라가 위로 결정적인 순간에 카메라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그 여자 캐릭터의 손이 쥐어짭니다 과일을. 그것만 가지고 표현하는 커트가 있어요. 그때 저도 대학생 시절에 그냥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에러 영화가 또 하나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뽕을 관람했다가 그 완성도에 정말 놀랐던 그 장면의 빛남에 놀랐던 기억이 있고 나중에 그 영화 연출자가 이두영 감독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역시 뭐 한 분야에서 잘하시니까 어느 뭐든 다 잘하시는구나 기억이 납니다. 예, 아니 실제 이미숙 씨는 그 이후에 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새로운 새 배우 트로이카라고 해서
특히 그 뭐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에로 영화를 음. 양성하면서 원미경, 이미숙, 이보희 요 세 배우를 또 트로이카라 부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맞습니다. 각각 예, 예. 사극에서 장희빈. 예. 예. 근데 요 시절 영화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요 시절 영화들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양산되긴 했지만 감독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영화 속에만 숨겨놔요. 날선 비판이 있는 영화들도 꽤 있어요. 뽕 보세요. 그게 단순한 에러 영화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절대 아닙니다. 문예 영화, 에러 영화를 띄워놓는 뭐가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지금 뭐 진도희라든가 뭐 이렇게 몇몇 또 오수비 배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물론 이런 배우들도 다 훌륭한 분들인데요. 에러 배우와 섹스 심벌은 조금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뭐 아까 제가 그 에마 부인에 나왔던 배우를 길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도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손일란 배우도 일사를 풍미했죠. 그렇죠. 예.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이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섹스 심볼은 그 이성의 수만큼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각자가 다 원하는 그 이상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배우는 아니지만 갑자기 스쳐가는 배우가 일본 배우 중에 누굽니까? 미야자와리. 미야자와리의 뭐 산타페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네. 서점을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미야자와 고등학교 때 미야자와리의 누드 사진을 제가 수학 정석 표지로 썼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돼지게 맞았어요. 돼지게 맞고. 예. 아 그렇네요. 뭐 일본 여배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 뭐 그것까지 저희가 오늘 다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예, 다음 주에 지금 다룰 남자 섹스 심볼 편에 대한 벌써 이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우디님 혼자 녹음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 아, 나는 관심 있어요. 저는 이제 남자 예. 섹스 심볼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저것도 여배우들 성적으로 나열하고 끝난다. 이렇게 또 욕들 하시기 때문에 섹스 심볼이 가지는 그 어떤 현상 내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또 져야 저희가 고품격 영화 팟캐스트 영화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거듭 제가 말씀드린다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뭐 에러 배우는 뭐 낮고 섹스 심볼은 높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에러 배우 중에서도 그런 카리스마적인 흡입력을 가진 분이 있고 스타이고 유명 배우인데도 흡입력이 없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섹스 심볼을 오늘 소재로 택한 이유는 일단 크리스님에 대한 배려인데 오늘 내가 배려를 너무 안 했. 아니면 몸 살인 거야? 아니. 더 날 수 있었는데 옛날 얘기만 하느라고 몸 살인 겁니까? 다음에 다시 하죠. 아 다음에 또 투루. 네. 근데 저런 거예요. 아까 제가 스타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그 배우가 정말 위대한 배우는 말이죠. 스크린을 넘어서는 강력한 자장이 있어요. 흡인력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뭐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든 뭐 섹스어필이라고 표현하든 매력이라고 표현하든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배우는 역시 스크린을 뚫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정현 배우는 제가 섹스 심볼이라는 배우에는 전혀 이렇게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정현 배우 스크린에 딱 나오면 막 스크린을 뚫어버릴 것 같은 카리스마가 있고 이러고 저러고 지금은 뭐 아저씨가 돼가지고 좀 옛날보다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최민수 배우, 유호성 배우 이런 배우들 스크린 뚫고 나오는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섹스 심볼도 여성을 상품화한다기보다는 그런 배우의 매력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크리스는 저는 여성 배우의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다른 게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그게 칭찬으로 되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기본으로 깐 상태에서 이제 음. 여러 가지 다른 매력을 보여줄 때 저는 더 거기서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섹시하다, 섹스 심볼이라는 말이 좀 칭찬의 말로 들리는 그런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크리스님에게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 선물 아니야. 예, 크리넥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리넥스라면 너 감당이 안 되잖아. 예, 섹스 심볼에
이라는 것도 저는 뭐 한때인 것 같아요. 한때. 그것만으로 기억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과하게 거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젠더 이슈 또 그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과하게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반응, 관심 이런 것들을 숨겨야 되는 이런 현상이 전 되게 싫어요. 왜 그래야 되나?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죠.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그 자체가 특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데. 왜 우리가 섹시하다고 그래서 우리 능력에 저 여배우랑 뭐 잠자리를 하겠어? 뭘 하겠어? 상상도 범죄야. 네, 상상도 범죄라고 하시면 뭐 할 말은 없는데 하지만 저희는 그 때로는 때로는 자유롭게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즐길 자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한 7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마무리 뭐죠? 카카카 김현민님이 너 갑자기 이렇게 무게 잡니? 뭐 이런 취지로 올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 안 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쌍놈들이 여배우들 섹시하다고 나열만 했다 이러고 욕해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에 섹시한 배우들 리스트. 그게 꼭 이성일 필요는 없지. 그러네. 왜 이성일 필요가 있어? 동성일 수도 있고. 저희도 배우를 보면서 남성다움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태양은 없다를 보고 이정재, 정우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라 가지고 그 순간 내가 깜짝 놀랐다고. 남자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근데 젊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이제 그 영화가 나올 때 저는 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젊음을 지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 배우들의 그 모습을 보고 부럽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생각보다 마무리 포장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이거 재편집하면 이상한 놈들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요즘 웨이브에 제임스 본드 전편이 올라왔는데 혹시 웨이브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7 첫편 닥터 노의 그 우르슐라 안드레스가 등장하는 첫 장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헐리우드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섹스 심볼이라는 아우라구나. 그렇군요.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드림로드님이 제 섹스 심볼은 알트 디트라고 하면 문제 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문제 됩니다. 문제 돼요, 드림로드님.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이커 스트리트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유튜브 아마 저희가 조금 뭔가 좀 세팅을 좀 더 해야 돼서 유튜브 멤버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여러분의 통장에서 비용을 빼갑니다. 예, 그리고 그 비용으로 저희가 더 훌륭한 유튜브 팟캐스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팟빵에 좀 늦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팟빵 저희 소홀히 하지 않고요. 예. 윈도우가 좀 이렇게 달라진다 뿐이지 절대 빠지는 컨텐츠 없으니까 또 팟빵은 팟빵대로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못 올린 것도 있고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 오디오 버전으로 하면 좀 소리가 좀 갑자기 달라진다면서요?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절대 팟빵 소홀히 하지 않고 여전히 저희한테 메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들 마시고요. 하여튼 오래간만에 또 스탠 형이랑 얘기하니까 역시 활기차네요. 다음 주엔 더 활기찬 걸로. 예. 이드리스 알바 얘기하는 걸로. 다음 주는 계속 딴지만 넣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굉장히 좋아하고 흑인 배우들 사랑합니다. 크리스 락 빼놓고. 예. 여전히 극장 가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영화라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 없이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영화도 보고 영화 이야기 나누고 정말 많은 영화들을 예매하는 그 설레임을 되찾는 날까지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스탠리 형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활기 넘쳤다는 우리 채팅방의 반응들이 있네요. 크리스 가시는 길에 티슈 좀 챙겨드려라. 예, 그리고 역시 오늘 활기 넘친 방송해주신 크리스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스탠리의 시네마 올드 앤 뉴 헐리우드의 섹시 심벌 여배우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